혹시 화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이번에 원래 그 VIT를 좀 자세히 발표하려 했는데 시간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발표 자료는 만들지 못했고 VIT를 이제 이론으로만 주로 많이 들었어가지고 실제 코드로 고객님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해보고자 이번에 발표할 주제는 VIT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코드로 한번 보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서 전제 조건 VIT를 좀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는 이론은 어느 정도 안다는 가정하에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VIT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포머 기반에서 트랜스포머로 출시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인데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이 이미지를 패치로 자른 후에 그다음 이 패치를 1차원 벡터로 변환을 시키고 그 후에 패치 포지셔널 인코딩과 클래스 토큰을 붙이고 나서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집어넣습니다. 그 후 MLP를 통과해서 최종적으로 클래스를 예측하는 게 VIT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구성되는지 코드를 한번 살펴보면 하나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 인베딩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패치로 자르는 레이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미지를 패치로 자르게 되는데 이때 인옵스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가지고 배치 채널 리스 하이스로 된 것을 중간에 패치를 삽입해가지고 배치 리스 하이스 하고 패치 그러니까 16 곱하기 16 곱하기 3으로 변환을 시켜줍니다. 즉, 이 부분이 1차원 벡터로 변환이 된 부분이고 이거 num 위스와 num 하이트는 패치의 개수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 후 리니어층을 한번 통과하게 되는데 이때 이 VIT 구현을 하는 사람마다 코드가 조금씩 다르므로 큰 의미가 있는 코드는 아닙니다. 그 이제 클래스 토큰을 붙여주게 되는데 이제 이때 클래스 토큰은 학습이 가능한 파라미터로 붙여주게 됩니다. 원래 기존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배치가 8이고 이미지 사이가 224이며 패치 크기가 16이라고 가정했을 때 패치로 나눠주고 1차원 벡터로 변환을 시켜주게 될 경우 196, 18 차원이 8, 196, 768로 변환이 됩니다. 근데 이때 클래스 토큰을 하나 붙여주게 되면 차원은 총 8, 197, 768 차원으로 변환이 됩니다. 실제 코드에서도 1 곱하기 1 곱하기 인베딩 차원을 생성한 후에 이것을 두 번째 차원에 대해서 컨캣을, 컨캣을 해주게 되면은 총 8, 197, 768 차원의 텐서가 나오게 됩니다. 이 클래스 토큰은 추후에 이제 나중에 클래시피케이션 맨 마지막을 진행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포지셔널 인코딩을 붙여줄 것인데 포지셔널 인코딩은 이 텐서 전체에 붙여줘야 되므로 이 197, 768과 동일한 차원으로 만들어 주게 된 후에 단순히 토치 애드를 통하여 포지셔널 인코딩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임의로 이제 랜덤한 토치 텐서를 넣었을 때 최종적인 아웃풋은 8, 197, 768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진행하는 부분이 이제 패치 인베딩이 끝났으면 멀티헤드 어텐션이라는 트랜스포머 인코더 블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도 이제 셀프 어텐션이라는 기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즉 쿼리, 키, 밸류로 구성된 밸류로 복제를 한 다음에 각각을 쿼리랑 키랑 곱하고 나서 그 후에 얘를 소프트맥스를 취한 후에
루트 디멘전으로 스케일링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값과 나중에 밸류랑 곱해져서 어텐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멀티헤드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이 셀프 어텐션을 좀 여러 개로 나누어서 해보자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처음에 이 셀프 쿼리, 셀프 키, 셀프 밸류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리니어 층을 하나씩 통과시켜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 후에 이 쿼리, 키, 밸류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차원을 수정합니다. 멀티헤드 어텐션을 하기 위해서 기존의 배치 각각 8, 197, 768 차원을 각각 8, 여기서 이제 H는 헤드의 개수입니다. 여기서 헤드의 개수는 네, 헤드는 총 8개로 즉 그럼 8, 197 그리고 768 나누기 8의 차원으로 수정이 됩니다. 그 후에 얘를 이제 변환시키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나오는 쿼리의 텐서 모양은 8, 잠깐 계산이 안 돼가지고 총 나오는 그 텐서의 개수 같은 경우에는 8, 96, 그다음 197,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약간 순서가 맞지 않아가지고. 근데 아무튼 이 셀프 어텐션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각각 넘 헤드만큼의 나눈, 나눈 다음에 셀프 어텐션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각각의 퀄이랑 키를 연산을 해주고 이 값을 스케일링을 진행합니다. 이때 스케일링은 넘 헤드의 개수의 인베디드 차원만큼을 나누고 몫을 구하고 이를 루트를 씌워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에너지 값이라는 현재 웨이트라고 하는데 이 웨이트 값을 구하고 다음 이를 소프트맥스 함수를 통과시킵니다. 통과시키고 마지막에 이 어텐션 스코어가 나오게 되는데 이 어텐션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셀프 어텐션을 진행하게 됐을 때 197, 768에 197, 768 차원이 나오게 되는데 배치 사이즈는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컬이랑 컬이랑 키랑 곱하기 되므로 최종적인 어텐션 맵의 텐서는 197 바이 197이 나오게 됩니다. 이를 다시 밸류랑 곱하게 되면 밸류의 텐서는 기존의 197, 768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텐서의 모양은 197, 768일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트랜스포머 인코더가 하나 구성이 되고 트랜스포머 인코더는 인풋과 아웃풋이 이 텐서 모양이 같기 때문에 여러 층을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이 트랜스포머 인코더 블럭을 모두 통과하게 되면 MLP 블럭으로 MLP를 이제 태운다고 말을 하는데 단순히 이 MLP는 그냥 선형 리니어층을 통과하신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 선형 MLP를 나고 최종 아웃풋 텐서는 동일하게 8, 197, 768로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는 이제 인코더 블럭을 트랜스포머 이제 VIT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포머 인코더 블럭을 총 12개를 쌓게 되는데 총 12개를 쌓은 걸 반복을 해서 최종적으로 모델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때 마지막에 클래시피케이션 헤드 총
우리가 몇 개 이미지로 분류할 것인가 라고 정해줘야 되는데 이때는 그냥 단순히 마지막 차원을 넘 클래스로 수정을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최종적인 차원이 197, 8, 197, 768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이때 중간에 있는 이 197의 패치를 각각 평균을 내어서 줄여주게 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나오는 텐서의 모양은 8, 768이 되게 되는데 이 768차원을 마지막에 넘 클래스 개수만큼 선형층을 통과해서 분류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마지막으로 모델을 구성하고 나서 모델의 임의로 이러한 값을 인풋으로 넣으면 아래와 같이 나오게 되는데 보시게 되면 기존에 83, 224, 224였던 텐서는 패치 임베딩을 진행하고 나면 8, 197, 768차원이 되고 이를 12개의 멀티헤더 트랜스포머 인코더 블럭을 통과시키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동일한 차원이 나오게 되고 이 차원은 197, 즉 패치의 개수를 텐서의 차원을 줄여가지고 8, 768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 8, 768을 마지막에 단순한 선형층을 통과시켜서 클래스 개수만큼의 분류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서상혁 학생인데요. 혹시 질문 하나만 해도 괜찮을까요? 네네. 네, 그 값으로 나오는 197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앞에서 못 들어서 그러는데 조금 궁금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197 같은 경우에는 네. 원래 이제 클래스 토큰을 추가하기 전에는 196입니다. 클래스 토큰 하나 추가하게 되면 197인데 그럼 이제 196으로 가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인풋 이미지 사이즈가 224입니다. 근데 얘를 패치로 쪼개게 되면은 총 14개의 패치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가로 세로이므로 최종적으로 14 곱하기 14를 하게 되면 총 패치의 개수는 196이라고 보면 되는데 단순하게 설명하면 여기가 하이스고 윗일 경우 저희가 패치를 나누게 되는데 이 각각의 패치를 이렇게 나누면 이 패치의 총 개수는 196개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정리 한번 해줄게요. 화면 갖고 가서. 음, 약간 중간에 약간 삐걱삐걱 하던 게 있어서 결국 지금 김태민 학생이 설명을 잘했고 영상이 우리가 VIT는 224 by 224짜리를 다루게 되고 논문 제목이 요게 그 VIT 논문 제목이 그 16 by 16 그 패치가 그 워드처럼 같이 있다 뭐 그런 제목이잖아요. 이 패치 하나를 이렇게 자르게 되는데 뭐 그림이 좀 이상하네요. 16 by 16짜리로 잘라요. 원래 영상은 이 채널이 3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16 by 16 by 3짜리가 몇 개가 나오냐면 이 여기 색깔 칠한 제가 지금 색깔 칠하고 있는 게 가로로 14개, 세로로 14개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자연어나 이 시퀀셜 데이터를 처리하는 컨벤션이 3차원 텐서를 주로 다루게 되죠. 매치 사이즈, 랭스, 그러니까 토큰 개수, 그리고 이제 디멘전을 이렇게 갖고 있는 애로 다루게 되는데 배치 사이즈는 뭐 우리가 그냥 알아서 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김태민 학생 보여준 배치 사이즈를 8로 한 것 같고 랭스가 이제 14 by 14에서 196개 되는 거고 디멘전은 16 곱하기 16 곱하기 3 해서 768개가 되는 거고요. 결국 우리는 이 어떤 패치 하나를 이제 그 토큰 하나처럼 쓰겠다 요거가 되는 거고요. 실제로는 지금 196에다가 하나를 더 붙이죠. 토큰 하나를 768차원의 토큰 하나를 더 붙여가지고 걔를 이제 클래스 토큰이라고 부르는데 걔를 갖다가 이제 nn. 파라미터라고 하는 미분이 되는 텐서로 만들죠. 그레디언트를 required grade가 true가 되는 이 텐서를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서 총 우리는 8,
197, 768 얘를 갖다가 이제 뭐 이렇게 쪼물락쪼물락 이제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그 문제가 아까 딴 거는 다 괜찮은데 일단 멀티헤드 어텐션이잖아요. 멀티헤드 어텐션이면 이 얘를 갖다가 이렇게 쪼개져? 쿼리, 키, 밸류로 이렇게 그냥 쪼개가지고 얘도 이제 197 배치 빼고 볼게요. 197, 768, 197, 768, 197, 768 그리고 여기에 런어블한 요소가 들어가죠. Q로 만드는 여기에 이제 그 NN 점 모듈을 상속받는 어떤 예를 들면 리니어 레이어를 하나를 넣은 우리가 프로젝션이라고 그러죠. 프로젝션을 해서 뭔가 어텐션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쿼리와 키와 밸류로 이렇게 변형을 합니다. 사이즈는 그대로 유지를 해요. 한 개의 자기 자신에서 원래 데이터에서 이렇게 세 덩이가 파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셀프 어텐션을 통해서 요거였나요? 이게 헷갈리네? 요거죠? 요거 해가지고 KT 요거에서 여기다 소프트맥스 씌우고 여기에다가 밸류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요거 다 하고 나면 사이즈가 똑같이 197 by 768이 나와요. 왜냐면 Q와 K의 이 닷 프로덕트가 결국 197 by 197이라고 한 그 어텐션 맵을 하나를 만들고 걔에 대해서 밸류를 이제 곱해가지고 197 by 768짜리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혼동이 되는 게 헤드와 이제 멀티 헤드의 개념이죠. 멀티 헤드는 어떻게 하죠? 멀티 헤드는 여기서 얘를 통째로 하는 게 아니라 얘죠, 이 768. 768이고 한 덩이로 한꺼번에 하는 게 의미가 있냐? 우리는 여기 어텐션의 다이버시티를 갖고 가자 해가지고 얘를 쪼개죠. 멀티 헤드 개수가 아까 코드 보니까 H를 8로 한 것 같고 그럼 이 768개를 8개로 쪼개게 되면 이거를 이제 D라고 아까 나왔던 것 같아요. D라는 변수로 9, 8, 9, 72, 96 되나요? 96? 요거 이렇게 하면 우리는 지금 197 by 8 by 96짜리 요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려면은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 색깔을 어떻게 바꾸죠? 197 by 96짜리를 8번 하면 된다. 요렇게 되는 거죠. 197 by 96짜리를 8번 한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요 부분 있죠. 요 파트가 핵심이죠. 트랜스포머의 핵심. 요게 8덩이 나와요. 8덩어리. 즉 197 by 197짜리가 8덩어리가 나옵니다. 얘를 다시 뒤쪽으로 컨캣을 시켜요. 그러니까 197 by 197이고 얘의 차원은 지금 96인 겁니다. 차원이 96인 애를 다시 8개를 뒤쪽으로 이렇게 붙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197 by 197짜리 얘를 뒤쪽으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쪽으로 컨캣을 해서 그대로 다시 이제 그 197, 좀 뭐가 좀 표현이 잘못됐네요. 그 뒤쪽으로 붙여서 그러니까 다시 768로 복원을 시키는 거예요. 96짜리로 했다가 197 by 96짜리로 이연산을 끝낸 다음에 이 197짜리 197 by 96에 8개 있으니까 이걸 한 차원으로 다시 합치는 거죠. 요게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이죠. 그러니까 어텐션을 보는데 197 by 197짜리가 이제 표현하는 거는 197개 토큰 간의 셀프 어텐션인데 걔를 8개를 다 다르게 한번 봐보자. 좀 다양하게 보면 좋지 않을까? 약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게 이제 멀티 헤드 셀프 어텐션 부분이고 좀 디테일하게 해보자면 이거 어떻게 하면 지우지? 예. 사실은 이제 그 인베딩 디멘전 저기 변수에 인베딩 디멘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드는 약간 좀 토이 코드처럼 한 코드인 것 같아요. 원래 논문에서는 인베딩 디멘전은 그러니까 197 by 768이었나요? 768을 그대로 안 쓰고 512로 한번 줄여요. 512로 그래서 거기에 nn.linear가 한 번 더 달려 있습니다. nn.linear로 해서 768차원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512차원으로 한 번 이렇게 매핑을 한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197 by 512짜리가 되잖아요. 얘를 갖다가 이제 다시 nn.linear 써서 그 linear projection 시켜가지고 쿼리 키 밸류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 한 다음에 사실은 이제 이것도 그 들어갈 때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도 있고 뭐 레지듀얼 커넥션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 과정을 트랜스포머의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 통과하면 그대로 197 by 768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셀프 어텐션의 연산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지금 이 197개만의 관계를 봤다는 거죠. 197 by 197짜리의 어텐션 맵을 본다는 거는 어떤 이 토큰 간의 관계만 본 거예요. 즉 이 디멘전 간의 관계는 안 봤죠, 한 번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에서 얘를 8개를 나눠서 96차원에 대해서 계산을 하긴 했지만 뎁스 축으로는 우리가 뭔가 리파인먼트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다가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를 하나를 달죠. nn. 리니어. 뭔가 이 뒤쪽에 있는 768차원에 대해서도 뭔가 좀 섞어주는 게 필요하다. 거기에 nn. 리니어가 하나 더 있어요. 그거 한 다음에 뭐 중간에 레지럴 커넥션 무슨 뭐 갤루 드랍아웃 이런 거 써가지고 딱 통과 트랜스레이어 하나 딱 통과 트랜스포머 레이어 통과하면은 197 by 768짜리가 나오고 얘를 갖다가 이제 여러 번 반복을 하죠. 뭐 8번에서 이제 12번 레이어를 쌓아서 반복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마지막에 이 트랜스포머 층을 탕탕탕 통과를 해서 이거를 8번에서 12번 통과를 해서 나오는 애는 아까 똑같이 197 by 아까 몇인가요 이거? 512 우리가 512 인베딩 디멘션 트랜스포머에서 몇 차원을 다룰 거냐를 넣어주는 그 파라미터가 있어요. 요거 배치를 8자리로 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제 얘를 갖다가 우리는 뒤쪽에 클래시파이어를 달아서 분류를 해야 되는데 이 분류를 갖다가 이제 여러 방법이 있어요. 197개 중에서 학습이 되는 우리의 하나의 토큰이 있죠. 한 개의 런어블한 토큰이 하나가 있어요. 딴 애들은 데이터에서 온 애들이라서 그 requires grad가 false예요. 그래서 리프 노드죠. 그 걔까지 이제 어떤 그레디언트 전파가 안 되는데 우리가 nn. 파라미터로 이렇게 학습시키니까 얘가 계속 학습되면서 얘도 계속 같이 변하는 애요. 데이터가 아니라서. 얘가 이렇게 변하면서 뭘 배우느냐? 아까 그 어텐션 과정 중에 서로 간에 그 보는 관계를 얘가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 즉 512개의 숫자가 얘를 담고 있다 해서 그 다음에 그렇게 해보면은 원래 트랜스포머에서는 나머지 196개를 버립니다. 한 개만 쓰는 거예요. 즉 8x 512 하나 갖다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거고 지금 김태민 학생이 보여준 코드는 이 197개를 여기 차원은 그러니까 엑시스 1번에 대해서 지금 평균을 하는 형태죠. 민을 때리잖아요. 민을 해가지고 이제 옵션을 엑시스 1로 해가지고 얘를 하나로 때리면 막 8x 512가 되는 건 뭐 매한가지죠. 결국 우리는 배치 8개 512 결국 512개의 숫자를 갖다가 분류를 해야 되는데 원래 트랜스포머에선 얘를 갖다 한번 익스펜션을 시킵니다. 4배. 그러니까 512에 4배 하면 2048 차원인가요? 2048 차원으로 한번 늘리고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클래스 개수만큼 예를 들어 내가 클래스 개수가 1000개를 구분하고 싶다면은 여기에 이제 리니어 레이어로 이렇게 좀 줄이는 거죠. 뉴런 개수 줄여가지고 얘 갖다 하게 되는 거고 이 중간중간에 이제 드랍아웃을 씹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항상 요새 드랍아웃은 그 풀리 커넥티드에만 쓰거든요. 풀리 커넥티드 쪽에 이제 드랍아웃 그 끄는 비율을 0.1 정도로 해가지고 보통 써요. 그거 해가지고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는 형태. 결국 이 클래스 토큰이란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처음에 데이터가 들어간 애는 197 by 그 768이었잖아요. 512로 줄어들기 전에. 얘에 대해서도 이제 원래는 포지셔널 인코딩을 할 때 이 개수가 아니라 이제 197개에 대한 그 포지셔널 정보를 넣어주는 걸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로 하는데 지금 김태민 학생이 보여준 코드에서는 얘를 갖다 그냥 nn.파라 이거 안 쓰고 너도 그냥 학습대라 이렇게 구현해놨더라고요. 보니까 nn. 파라미터로 해서 얘도 이제 학습되면서 네가 배워라 이거죠. 포지션 정보도 같이 배워라. 예. nn. 파라미터 이렇게 많이 합니다 실제로. 포지션 정보도 사인 코사인으로 우리가 임의로 주는 게 아니라 nn. 파라미터 해가지고 이제 러너블한 어떤 텐서로 만들어가지고 근데 얘를 이제 보통은 여기 입력의 덧셈으로 안 주고 뭐 스윙 트랜스포머에서 하는 거 보면은 이제 여기다가 주죠. 여기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더하는 형태로 주죠. 예. 얘를 여기서 배워라. 포지션 정보는 여기서 배우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이제 구현도 있고 여기서 배우는 거 이제 릴레티브 포지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 입력에 넣으면 이제 어떤 앱솔루트한 그 포지션이라는 걸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 구현 자체는 되게 쉬워요. 트랜스포머는 한번 이제
한 번쯤 이렇게 구현해봐도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콘볼루션 같은 것도 사실 구현해봐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귀찮으니까 귀찮으니까 이제 내장돼 있는 거 쓰는 건데 트랜스포머는 내장돼 있는 게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 딥러닝 라이브러리 이렇게 자기가 구현해서 쓰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예. 뭐 다른 질문 있어요 혹시? 그 김태민 학생? 그, 왜, 그 노멀레이션을 할 때 왜 레이어는 통과하고 갤루를 쓰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은 특성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제 각자 토큰을 각자 이렇게 보겠다는 거잖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애는 배치 단위로 보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해요. 이제 배치 단위로 보는 거는 주로 그 영상 할 때 뭐 예를 들면 겐을 한다던가 왜냐면 배치 단위가 그 데이터 단위랑 똑같잖아요. 영상할 때는 그 배치가 16이면은 영양 16개 읽어와서 걔네들의 16개의 분포를 이렇게 파악하면서 가는 거고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배치별로 보는 거잖아요. 배치별 어떤 그 분포 걔네들의 정규화. 그러니까 진짜 토큰과 랭스만 그냥 고려하겠다 이거죠. 토큰에 있는 그러니까 토큰에 대한 정보에 대한 그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겠다는 거죠. 그 보통 자연어에서 보통 온 건데 원래 이제 그 비전 트랜스포머 논문에서도 액티베이션도 아마 렐루 썼을걸요? 렐루 썼다가 이제 나중에 보통 그 자연어 쪽에서 갤루 쓰니까 잘 되던데요? 뭐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뭐 물론 논문은 있지만 그냥 이거 조합 보통은 조합이죠 조합. 우리가 그게 뭐 무조건 렐루를 쓰면 좋다, 뭐 갤루를 쓰면 좋다, 스위스를 쓰면 좋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조합을 따지는 거죠 조합. 그러니까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과 트랜스포머의 조합에는 갤루가 좋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 좋은 걸 렐루잖아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렐루 이렇게 뭐 요런 거 이제 붙여 쓰는 거고 스위시 같은 건 어떨 때 쓰죠? 스위시 이 실루 같은 애들 영상에서 실루 많이 쓰는데 얘는 그룹 노멀라이제이션이랑 같이 쓰죠. 요런 조합을 이룰 때 예를 들면 겐 같은 거에서도 이제 스펙트럴 노멀라이제이션을 쓰는데 얘를 그냥 쓰느냐? 아니죠. 그 여기 로스를 힌지 로스를 줄 때 스펙트럴 노멀라이제이션 쓰면 좋던데 뭐 이런 조합을 따지는 거예요. 이 갤루 이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에 트랜스포머 이렇게 붙어 있으면 갤루가 좀 잘 되는 것 같던데요. 이런 거 약간 노하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떤 논문으로 따로 출판되는 게 아니라 논문 이것저것 구현해 보다 보면은 보통 이쪽 분야에선 이거를 최근에는 이런 걸 유행이구나 약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교수님, 저도 질문 하나만 해도 괜찮을까요? 예, 예, 네, 방금 전에 김태민 학생이 발표한 그 자료에 보면은 원래 디멘신이 768이었는데 예, 교수님께서 512로도 줄여서 진행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예. 약간 이렇게 디멘션을 줄이면 어떤 효과가 좋은지 그리고 왜 꼭 줄이는지 이런 게 좀 약간 궁금합니다. 이거 하이퍼 파라미터라 그냥 해본 건데 그 의미론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조금 더 저차원으로 보냈다는 의미겠죠. 우리 벡터 결국은 얘가 하나의 벡터인데 768차원의 벡터인데 얘를 갖다가 지금 512차원의 어떤 다른 공간으로 인베딩 한번 해보겠다 요거고 뭐 768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사실 상관은 없을 것 같고 그냥 512로 한 거예요. 그래 512라는 애를 갖다가 이제 뭐 나중에 좀 이게 다루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치 사이즈 그거 알죠? 배치 사이즈를 왜 2의 배수로 합니까? 30이 이렇게 우리 배치 사이즈 뭐 12 이렇게 하는 사람 봤나요? 그렇죠? 없죠. 이거 GPU 구조 따진 거예요. 이 2의 배수, 2의 지수 형태를 이제 데이터를 병렬 처리하기가 좋으니까 배치 사이즈 8, 16, 32 이렇게 하죠. 또 이제 내가 너무 GPU가 부족해요 하면 막 3하는 사람 있고 2하는 사람 이렇기는 한데 예, 일단 뭐 이렇게 나가는 게 정석이죠, 정석. 2의 지수승.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되게 기초적일 수도 있는데 디멘전 하면은 약간 좀 저는 잘 와닿지 않아가지고 교수님 예. 방금 말씀하셨던 벡터처럼 그냥 생각하면은 그 좋을까요? 자연어 같은 거 보면은 우리가 그 예를 들어 뭐 그거 있잖아. 그 예제 있잖아요. 서울 여기는 한국, 여기는 도쿄. 요거 뭘까요? 뭐 이렇게 됐을 때 벡터 관계를 따져볼 때 서울이라는 애는 우리가 어떤 특수한 벡터로 나타내게 되면 얘를 512개 차원에 있는 그러니까 이런 공간에 있는 이런 공간에 있는 어떤 벡터로 이렇게 쏙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예. 이 차원이 512개라는 거예요. 이 어떤 이게 못 그리잖아요. 3차원, 4차원 이상을 못 그리는 게 문제인데 서울이 이렇게 있고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이라는 거는 벡터가 뭐 예를 들어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요 점에 있는 거잖아요. 아 이거 이상하게 그렸다.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서울 빼기 한국 하면은 요 벡터가 나오잖아요. 네, 요거. 맞습니다. 그러면 도쿄라는 벡터가 뭐 예를 들어 뭐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에 나와야 되는 건 뭐지? 요 파란색 그대로 옮겨와서 여기다 갖다 붙여볼까 하면은 여기에 있는 뭔가 벡터 있을 거잖아요. 네. 요 벡터? 요 벡터? 네. 이 벡터 뭐야? 찾아보니까 이거 일본이네. 뭐 요런 관계죠. 그러니까 뭔가 기하적으로 얘네들의 어떤 이 벡터로 굳이 우리가 옮기는 이유가 좀 기하적으로 어떤 유사성을 따질 수가 있죠. 이 벡터 간의 예를 들면 시밀러리티를 이렇게 구한다던가 혹은 얘네 벡터 썸은 어떤 다른 어떤 단어의 의미를 가진다던가.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죠? 왕 빼기 뭐 남자 더하기 여자 하면은 뭐, 뭐 여왕이 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다 벡터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벡터 공간으로 우리가 옮겨놔야 근데 그 차원을 이제 우리가 가장 적절한 차원을 찾아야 되는데 모르죠. 그러니까 하이퍼 파라미터를 막 실험을 많이 해보면서 512도 해보고 768도 해보고 막 1024도 해보고 막 해보면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제 데이터마다 그 특성이 있으니까 그 특성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이 차원을 늘려야 될지 줄여야 될지 그건 이제 알고 있겠죠.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꾸 헷갈려가지고 예, 꼭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예. 다른 거 없죠? 김태민 학생 같은 경우는. 그리고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그 발표자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김태민 학생 수고했어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사람 하도록 합시다. 발표